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성락아파트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나온 인천시청역 한신도유 청약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인천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이 먼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본 청약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겠죠. 지역별 예치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기준이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 색깔 박스 친 곳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내가 인천에 살고 있고 이번에 84 타입에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한다면 청약 통장에 25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만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 청약단지의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5년이며 따로 거주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청약이 투기거래지구에서 진행하는 청약이므로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까지 나오게 되고요. 주변 시세를 볼 때 청약단지 주변 신축단지가 없어서 정확한 시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84 기준 8억까지는 쉽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안전마진은 2억 5천 정도라고 예측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당첨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은 없으며 가점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지만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1인 가구 생애 최초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거주를 고려하시어 청약 기회를 살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1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약건이고 지하 3층부터 최고 25층 6개의 동으로 구성된 469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모집 공고는 22일 어제 났고요. 특별 공급은 5월 2일 월요일, 그리고 1순위 청약은 다음 날인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일정 참고하십시오. 다음 공급 세대를 보면 보시는 표와 같고요. 자, 84 타입의 대부분의 물량은 조합원이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2개에서 3개밖에 안 된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의 세대 수는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단독 세대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넣으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5구 B 타입에만 청약을 신청하셔야 당첨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1인 가구 생애 최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타입별 공급 금액의 최고가를 간략하게 보면 46 타입은 2억 9천 정도, 59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5천, 74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5천, 마지막 84 타입은 6억 2천에서 6억 3천까지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층에 따른 자세한 분양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코니 확장비도 본 페이지와 같고요. 빠르게 각 타입의 A 타입만 살펴보면 일단 46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표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 59A부터 보면 2,290만원, 74A 같은 경우는 2,480만원, 84A는 2,6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발코니 확장 가액의 10%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 시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타입별 투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59 타입과 84 타입의 최고가 기준으로 최소 필요자금과 실입주 시의 필요자금, 전세 전환 시 필요자금을 먼저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59A 타입부터 보게 되면 분양가는 4억 5천 53만원이고 발코니는 2,290만원이죠. 또한 본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하는 청약이므로 분양가가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
4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제가 연 4%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 총 납부액은 여유롭게 4억 9,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3억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1억 3,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발코니 계약금의 10%, 분양 계약금의 10%, 그리고 중도금 5, 6차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요 금액 자체도 없으시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약 3억 5천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 자금에서 여유롭게 64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4A 타입도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도금 대출은 40%가 가능하며 중도금 이자는 연 4%로 제가 59A 타입과 동일하게 가정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이에 총 납부액과 그리고 실제 입주 시에 필요한 자금, 전세 전환 시에 필요한 자금은 본표를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전세가 4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최소 필요 자금에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에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하시다면 전세금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으셔가지고 계산하시길 추천드리며 이에 따른 전세 전환 시 필요 금액은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입지 볼게요. 자, 일단 청약단지 주변의 학군을 살펴보면 우측으로는 상인천 초등학교가 중앙근린공원 넘어가지고 있고요. 청약단지 아래에는 상인천 여중, 동인천 중학교, 그리고 그 옆에는 보이진 않지만 인천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단지 주변에 초품화처럼 학군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도보권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 이 중앙근린공원이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청약단지 주변 반경 1km 근방에는 홈플러스와 가천대 길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뉴크와 아울렛,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천시청역 한신더유는 더블 역세권을 가진 단지죠. 일단 청약단지에서 인천시청역 9번 출구까지 거리상으로는 330m 정도로 도보로 5분 정도면 인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청역은 1호선 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도 가지고 있는 역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GTX B 노선이 인천시청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인천시 교통정책과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20년도 말에 부평역, 인천시청역, 그리고 송도역이 GTX 랜드마크형 환승센터에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일단 랜드마크형 환승센터는 복잡한 시설이지만 환승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주변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함께 설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인천시청역은 친환경 공원형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중앙공원의 우수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체육시설, 디지털 도서관, 주차장 등 복합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를 주변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롭게 건축 디자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좌측 그림이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감도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자, 위와 같이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우측 그림을 보면 하부에 철도 시설이 개발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인천 1호선과 2호선을 피해서 좀 더 지하에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TX-B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하죠. 이에 22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과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GTX-B는 22년 중에 철도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의 목적은 GTX 노선을 적기에 개통하겠다라는 파이팅이 담긴 보도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습비에 대한 22년 일정은 상반기에는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습비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데 이게 재정 사업으로만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즉 용산에서 상봉까지만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외는 민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사업 진행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22년에 선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를 살펴보면 일단 101동, 102동, 103동의 5구 A타입 같은 경우는 정남향으로 향이 빠져 있고요. 이외 전 타입은 남동, 남서 방향으로 향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배치도에 이게 2D 그림인데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단지 내의 녹지 공간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페이지의 화면처럼 각 타입의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를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미리 표기를 하였으니 원하시는 동과 타입에 해당되는 모델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타입을 볼 건데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A 타입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9A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를 잘 뺐고요. 자,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주방에 이제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자, 안방의 드레스룸 크기 적당하고 환기를 위한 창문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 79A도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동일하게 주방에 이제 창이 있어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드레스룸 크기 뺐고 환기를 위한 창문도 존재를 하고요. 다만 없었던 주방 팬트리 공간이 생겼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A 타입을 보면 똑같이 포베이 판상형이고 형태는 59A나 79A를 확장한 형태이고요. 비슷하게 주방에 이제 창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은 가능하고요. 드레스룸 사이즈나 팬트리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고 드레스룸의 환기를 위한 창문도 존재합니다. 일단 각 타입의 A타입을 살펴봤는데 모난 곳 없이 공간을 잘 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외 타입은 해당 시공사 홈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시청역 한신도유 청약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지성 투자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